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포스코홀딩스 컨퍼런스콜 내용에서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전부 쳐내고 독자분들께서 실제 투자 의사 결정과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취할 만한 부분만을 압축합니다. 서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데이트된 중요한 내용은 아르헨티나 1단계 램프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조만간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는 8년 넘는 기간 동안 기다려온 장기 프로젝트로 드디어 염호에서 이제 실적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사측에서도 강조하다시피 램프업도 단축하여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리튬 사업부는 램프업 비용 등으로 그동안 지주사 전체 관점에서 보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적자가 이제는 가시적인 실적으로 바뀝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1단계 공장은 3월 말 가동률 60%를 시작으로 3분기 이후 풀 가동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물론 최근 변동폭이 크지만 시기적절하게 리튬 판가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리튬 염호 사업성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정리했던 호주 리튬 제조사 투자에 대한 지분 수익이 하반기에 반영됩니다. 현재 스포디민의 가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또한 전체 리튬 사업부 이익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드디어 알톤2라고 할 수 있는 장가항 제철소가 매각되어 2026년부터는 연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각에서는 장가항 제철소를 넘기는 건 친중 매곡행위라고 하던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만성 적자를 유발하는 아주 답답한 사업장입니다. 연간으로 2천억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적 고정 적자가 앞으로는 사라집니다. 어쨌든 좋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 살짝 아쉬운 부분은 감소한 영업이익 부문인데 여기에는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막연히 업황이 꺾였다는 등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단순히 YOY를 들이대며 역시나 기자들은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3개월 전 컨퍼런스 콜에서 전부 예고되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철강 부문에서 선방해주긴 했지만 신안산선 사고 등에 따른 여파, 그리고 장가항 매각에 따른 비용 처리, 공장 유지 보수에 따른 생산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일회성 손실에 따라 실적이 악화된 4분기였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컨센서스를 들이밀며 4분기 한국에너지들이 제시한 컨센을 아득히 하회하는 처참한 실적이라고 하던데 미국에서나 통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는 다음 분기 분위기가 증권사에 다 퍼지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컨센을 내는 애널들의 중립성과 자질도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4분기 일회성 비용 등으로 컨센을 하회했다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4분기에 모든 적자를 다 반영했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신안산선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한 손실 1,900억 원을 4분기에 반영하며 새해부터 이 부분은 다 털고 시작합니다. 또 장가항 매각 완료로 수천억 규모 지분법 손실이 중단되어 철강 부문의 연결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됩니다. 나아가 수익성을 악화시켰던 염호 램프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 지출이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가동률 상승에 따라 수익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첨부한 데이터팩과 같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는 연간 2천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수익으로 바뀐다는 것은 충분히 좋습니다. 현재 20불 판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위에 산식으로 계산할 경우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서는 매출 기준 연간으로 약 7천억 규모의 수익성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단계 가동이 시작되는 해로 20불의 판가가 유지되어도 풀 가동은 3분기 이후이기 때문에 전체 실적 규모는 7천억을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쓸데없는 저수익,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상황도 살펴보면 과거 포스코 밸류데이에서 언급했던 목표보다는 약간 느린 속도이지만 2025년 진도율 5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조 원의 현금이 창출되었고 남은 기간 동안 1조 원의 추가 현금을 창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포스코같이 덩치가 큰 회사가 빠르게 쓸모없는 사업부를 매각하고 중요한 철강과 2차 전지에 집중하는 모습은 느릿느릿한 한국 기업답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수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안일함에 젖어 혁신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기업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격적인 구조 개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지만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5년 57%인 진도율이 올해에는 얼마나 증가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콜에서 나온 사업별 내용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철강의 업황은 사실 현재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수요 부진, 탄소 규제에 관세 파동까지 겹치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타이트한 원가 절감 등으로 0.5조 원을 절약해 1.7조 원의 영업이익을 지켜냈고 이는 사실 현재 전세계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 중 하나입니다. 올해에는 추가로 0.4조 원을 절감할 것이고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 부진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철강의 수익성을 방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자 애널들이 허구한 날 인조의견 등으로 음극재 펌핑을 열심히 넣긴 하나 흑연은 기본 단가도 너무 낮고 개인적으로 퓨처엠은 딱히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5년의 퓨처엠은 평이한 수준의 실적에 그쳤습니다. 향후 자유진영 흑연의 가치가 과연 중국산 판가 대비 몇 배를 부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스코홀딩스의 저현지 밸류를 본다면 퓨처엠보다는 리튬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컨콜에서는 당시 리튬의 가격이 충분히 주목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참여한 애널들이 2차 엔진을 함구하고 곧 죽어도 철강 얘기만 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볼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독자분들께서도 앞서 보셨던 1.78조의 영업이익을 낸 철강의 향후 업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부진하겠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평이한 가운데 특히 포스코가 JSW와 반반 지분으로 연간 600만 톤 규모로 추진하는 일간밀 합작법인이 있는 인도 등의 신흥국에서는 견조한 수요 증가를 예상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철강에서 앞으로 2차전지만큼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전체 업황이 올해에는 0.4조 고정비 추가 개선 등으로 나아진다면 철강에서의 영업이익은 부진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를 약 1.8조라고 보고 기술력에 따른 0.4조 고정비 추가 개선에 전체적인 매출 볼륨이 신흥국 시장 수요 등으로 조금 더 커진다고 하면 2026년의 이익 규모는 2.2조 이상입니다. 저도 함께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튬 사업부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리튬 염호 기준으로는 20불 위에서 유지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실적을 전망합니다. 다만 정제에 있어 전체 리튬 판가보다 원재료인 스포디움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이라 필바라 경합용 리튬 부문에서는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저는 강학상 4.3만 톤 경합용 리튬 생산 캐파에서 약 1조 매출에 3천억 영업이익이 가능하다고 계산한 바 있는데 $20 판가 기준에서 이 부분은 소거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스포디움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생산 원가가 올라 마진이 줄어들지만 다행히 포스코홀딩스는 이번에 호주 광산에 지분 형식으로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스포디움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기준치는 하향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세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HMM 인수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로는 제주사 전체 관점에서의 거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투자 관점에서 취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막연히 뭐가 좋다, 어마어마하다 보다는 이렇게 명확한 수치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포스코는 사업부 개편과 본격적인 염호 가동으로 상황이 이게 좋습니다. 먼저 철강에서는 장강, 연간 2천억 규모의 손실이 사라집니다. 또 파모일과 세넥스 가스전에서도 이익이 추가될 것이고 신안산선 사고 등으로 발생한 건설 부문의 적자도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리튬 사업부가 그간 정말 실적을 많이 깎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램프업 비용 등으로 2천억,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도 2천억으로 도합 4천억 영업 손실이 올해부터는 사라지고 수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호주 리튬 광산 투자 지분 이익도 최근 높은 스포디움 가격을 감안할 때 기대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026년 포스코홀딩스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또 저는 일전에 IR 담당자님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며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염호 확장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10만 톤보다 볼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0만 톤 목표까지만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점은 리튬 판매 규모를 사측에서는 5.5에서 6만 톤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사의 전체 생산 캐파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프로젝트가 아직 1단계이기 때문에 6.7만 톤인데 아르헨티나 염호가 100% 풀 가동되는 시점이 3분기라는 점에서 판매 규모를 그보다는 좀 더 낮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달성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5.5에서 6만 톤에서 절반은 경함형, 절반은 염수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질문한 애널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튬 산업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염수에서 추출한 리튬은 1차적으로 탄산 리튬으로 정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 1% 정도의 불순물이 포함되는데 이를 테크니컬급이라고 부르며 주로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불순물을 0.5% 이하로 낮추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해야 비로소 배터리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배터리급으로 정제하는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고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은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채택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까지 포스코는 하공정에서 이미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완벽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통합 리튬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버말이 가지고 있는 아타카마에서 라네그라로 가는 정제시설에는 포스코와 같은 수산화 리튬이 아니고 탄산 리튬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결론적으로 종합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는 아르헨티나 염호의 본격적인 가동 시작 그리고 호주 광산 합작 투자에 따른 지분 이익이 올해 중에는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스포디움의 가격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수익성을 위협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호주 지분 이익의 규모도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알토니와 같이 포스코의 전체 실적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오던 중국 장강 제철소 매각건이 드디어 종료되었고 2026년부터는 장강 적자로부터 해방입니다.
또 파모일, 제넥스 가스전으로부터도 올해에는 가시적인 수익이 예상되며 인프라 부문의 큰 적자도 올해에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철강의 업황 또한 전 세계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포스코는 자체적인 원가 절감과 신흥국 합작 투자로 작년보다는 더 나은 성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철강, 리튬 인프라 모두 2026년은 2025년보다 크게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줄곧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리튬 판가와 완벽하게 디커플링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상식선으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우량 리튬 자원을 보유한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관점에서는 리튬 인버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꾸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어떤 큼직한 악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현재 이러한 주가는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도 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30만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가는 장기 차트로 보면 그렇게 낮아 보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폐 가치 하락과 환율의 상승을 고려할 때 아직도 36만원이면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11년, 2018년, 2011년에도 이 주가였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7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배당을 지급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시 환율이 900원대였고 20년 동안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 났음에도 주가가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표시되는 주가가 36만원으로 똑같다고 해도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환율로 보면 40%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물가로 보면 20년간 약 반토막입니다. 공격적인 배당 성향을 감안해도 현재 주가는 실질적으로는 반의 반토막이 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는 그렇게 처참한 평가를 받을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 EV와 ESS로 전세계 배터리 시대가 열리고 있고 다수의 배터리 핵심 메탈, 리튬 생산 거점을 가진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한 철강 기업일 때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독자분들께서는 다른 섹터의 최고 수익률과 내가 가진 기업을 비교하시며 고통받기보다는 차분하게 중심을 지키신다면 꼭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IR팀과 연락하기가 정말 극한으로 힘들긴 하지만 저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